그 위병들이 초소를 지나고, 그다음에 건물 들어갈 때 또 건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호주의 국방부를 내가 갔을 때만 해도 위병소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 들어갈 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신분증 한번 보고. 내가 그걸 보니까 대외적 위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만 해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 민감하고, 북한, 그 다음에 간첩, 정보, 보안 등이 민감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신냉전과 진화되는 시대에서 주변 국가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과 경쟁이 중요하죠. 미국과 경쟁이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물른 겁니다. 카스라는 일본의 총리고 테프트는 미국의 육군성 장관이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익을 인정해버리죠. 저희 이제 통감 정체가 되면서 한일 합방 1919년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분단 논리는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1894년 청일전쟁 때도 있었고, 러시아가 제안한 적도 있었고, 일본이 제안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 4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의 근거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래서 한미 연합사가 78년 11월에 창설을 했고, 그 한미 연합사에 있던 평시와 전시 작전 통제권 중에서 편시 작전 통제권은 94년에 이양됐고, 아직도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미 연합사에 있어요. 거기도 중요한 게 이제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1975년에 베트남이 멸망했죠. 아까 얘기했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또 90년 5월에 예멘이 통일됐는데 예멘은 다시 부절된 내전 상태죠. 베트남은 1975년 됐죠. 그래서 1976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체계적으로 해요.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되다가 1992년 딱 한 번 중단돼 있어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그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은 남북 간에 굉장히 많이 논의된 이슈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뭐 한국 어쩌고저쩌고 비판할 때 항상 드는 게 한미연합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훈련이 1975년에 만들어지고 한미연합사 창설을 하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북미관계인데요. 북미관계에 보면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에 나가려면 이제 한국의 대북정책이 중요하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기는 미국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의 전통적인 통미봉남이죠. 통미봉남. 근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때요? 북한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까지 그랬어요.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을 만나지 마라.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한테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만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북한이 대화하자 그러면 남북 대화를 먼저 이렇게 권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거에 1988년 이전입니다. 근데 우리 1980년대 말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방정책을 하죠. 북방정책 1988년 7월 7일 날 북방 77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말은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우리는 그 구공산권 국가들,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우방이 미국이나 일본 등이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걸 반대하지 않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의 변화가 오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거기에 관해서 저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박철원 씨도 만나고 그다음 이용구 총리도 만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통제를 한 편이에요. 활성화되지 않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전임 총리가 북한을 갔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은 바 있었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또 바뀝니다. 1993년부터 북한 핵 문제가 커지면서 북미 관계를 독립백서로 인정해서 북한 고립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이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988년 이전에 통미봉남에 대응해서 북한과 대화하려면 한국을 거쳐라. 한국에 독립 대화 못한다 하다가
93년부터는 북한과 대화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제 정부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과 대화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화하라고 그랬죠. 정부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북 정책,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 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제일 큰 관건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죠. 핵미사일 문제, 한국의 대북 정책, 북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와 주요 국가들의 관계죠. 신냉전 시대 북중러 한미를 결집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북미 관계 특징을 간단히 보면 굉장히 비대칭적인 관계죠. 비대칭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인식과 접근이 달라요. 서로가 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접근하는 거죠. 북한은 미국의 핵 압살 정책 이런 얘기 하죠. 미국은 불량국가 악의축 얘기하지만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적이라고 생각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태도를 갈등적 편승이라고 해요. 반미적 사대주의. 지금 북한에 제가 이제 북한을 한 16번 정도 갔다 왔어요. 16번. 제가 이제 제 이름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직 제 경력과 사진이 나옵니다. 회담도 하면서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평양의 중산층은 애들한테 다 영어를 배우게 해요. 영어 과외를 해요.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이 중산층 애들 영어 과외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미국을 그렇게 미세요. 반미적 사대주의 사실은. 응? 반미적 사대주의. 사실은 반대로 미국은 북한을 무시했는데 무시할 상대가 아니죠. 대화를 해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자 대화를 하자.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책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인식을 본다면, 북한의 대민식이 굉장히 적대적인 게 있죠. 6.25 전쟁 경험. 북한 황해남도의 신천박물관이라고 해서 신천박물관. 거기에 아주 미국의 만행, 미국을 포함한 한국군의 만행을 그냥 막 해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팀스피드 훈련을 갖다가 선제 타격을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 전쟁이다. 대북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만 대북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또 이렇게 유두리를 열어놓고 있죠. 김일성이 미 제국주의는 반대하지만 미국인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김정일이가 처음 썼던 논문에서, 최초 통일 관련 논문에서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위원을 철저히 관찰하자는 논문에서 중요한 정상화를 언급하죠. 사실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북한이죠. 자, 이제 우리 미국의 북한의 정책이, 북한이 대미 정책도 바뀌지만 대남 정책도 사실 실시연대 초에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영향은 보면, 안 나오나요? 60년대 말에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우리 7.4 병력 2만 명이 철수하고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관계도 끝나고 70년대 초에 미중 관계, 미소 관계, 중일 관계 전부 개선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를 해요. 우리 정부는 1969년 3월 1일날 통일을 만들고 70년 8.15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미국 관계도 개선의 조짐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푸에블로 나포라든지 이씨 121일 격추 사건이 69년에 있었고 판문점 도끼망해 사건은 70년에 있었는데 푸에블로하고 이씨 121일 격추 사건은 아마 북한 정부에 의해서 된 것 같고 판문점 도끼망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김일성이 사과를 했는데 약간 우발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판문점 가본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전공자 같은 판문점은 가봐야지. 왜냐하면 현장을 가면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북한에 가서, 미국 관계를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느낌이 달라요. 그들이 우려와 걱정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북한이 왜냐면 굉장히 폐쇄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만 들어보면